네, 제도박사 TV 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제도박사 TV는 저번에 1부에 이어서 2부를 진행하는데요. 2025년 바뀐 부동산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. 그 세 번째가 이제 재건축 진입 문턱 완화인데요. 일단 준공된 지 30년 넘은 아파트는 이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졌다. 그리고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고,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이런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재건축 초과이익이 한 가구당 3천만 원 이상이 나게 되면 3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3천만 원이 넘어가면 이제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. 그래서 근데 그 3천만 원이 2025년 6월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8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. 그러면 8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고 이제 8천만 원이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데 그 부과 구간이 2천만 원에서 또 5천만 원까지 또 상승을 했습니다. 그만큼 그 재건축에 대한 세금에 대한 부담이 많이 이제 줄어들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전국에 있는 30미 이상 된 재건축 아파트들이 지금 뭐 시공사와 조합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, 그리고 그거에는 뭐 공사비에 대한 이런 어떤 금액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부분인데, 그래서 전국의 재건축이 워낙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제는 아마 이런 것들이 조금 있다 보면 재건축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. 그래서 좀 오래된 아파트들의 또 거래도 조금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,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좀 많이 바뀔 것 같고요. 그 다음 스트레스 DSR입니다. 작년에도 이 스트레스 DSR이 7월 달에 열린돼 가지고 막 사람들이 7월 전에 막 계약해야 되겠다 이러다 갑자기 9월 달로 연기가 됐습니다. 그때 7월, 8월 달, 9월 되기 전에 작년에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. DSR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총 부채 상환 비율인데,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채를 다 보고 여러분 소득과 대비해 가지고 소득이 많은 사람 또 부채가 작은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겁니다. 근데 이게 이제 더 3단계까지 오면서 더 스트레스가 더 깊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스트레스 DSR이 올해 7월에 많이 되게 되면 아마 지금도 어려운 지방의 어떤 아파트 시장이 아마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이번 주나 정도에 뭐 국토부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좀 대책을 좀 내놓는다 하니까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, 만약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좀 연기가 되거나 또는 뭐 수도권과 지방을 좀 따로 분리해 가지고 수도권은 뭐 진행을 하고 지방은 진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 금리 인하와 그리고 정부의 어떤 규제 여러 가지 완화 정책들이 맞물려 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좀 거래가 좀 잘 일어나고 좀 집값이 조금은 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, 이게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고 금리나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런 좀 불확실성도 아직 제거가 되지 않는다면 올해도 뭐 작년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부동산 시장은 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일단 중개사님들도 이런 점을 손님들에게 어필을 해서 상반기에 좀 계약을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야 되고, 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많은 분들도 이런 DSR을 시행이 되기 상황을 보고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시행되기 전에 미리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내 집 마련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이렇게 들어보면 대부분 아파트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에 들어오실 때 대출하시는 분들이 80~90%가 대출한다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정부의 어떤 그 대출 정책이 아파트의 거래량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DSR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. 그 다음 주택 드림 대출입니다. 자,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뭐 자녀나 아니 본인이 만 19세에서 만 34세가 되면 저는 무조건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. 혹시 여러분들 나는 지금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이 나이 조건이 되시는 분은 저는 무조건 지금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요. 요거는 청년주택 드림을 가지고 내가 매달 이렇게 적금이나 예금을 넣게 되면 요게 혜택이 뭐냐면 금리가 4.5%를 줍니다. 그리고
매월 예를 들어 100만 원씩 적금을 많이 넣는다 보면 우리가 1년이면 1200만 원이지 않습니까? 근데 나중에 돈을 찾을 때 되면 1200만 원을 다 못 받습니다. 15.4% 이자 소득세를 떼고 받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작게 받는 경향이 큰데 요 15.4% 이자 소득세를 이제 뭐 해준다고요? 비과세,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. 어떤 통장을 갖고 있으면요. 청년주택 드림 청약 통장을 갖고 있으면, 그래서 내가 목돈을 모으는데도 이만한 어떤 조건이 없고 또 이 청약 통장을 가지고 내가 계속 1년 이상 가입을 하게 되면 납입액 1000만 원 이상을 만약에 내가 했다라고 하면 청약 통장을 넣을 때도 상당히 유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당첨되고 나서 예를 분양가 6억 이하,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의 80%를 금리 대출을 해주는데 그 금리가 최저 2.2%, 완전 파격 조건입니다.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이 나이 때, 뭐 저는 안타깝게도 조금 이 나이보다 많아가지고 이 청약 드림 주택 드림 통장을 못 들지만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청년주택 드림 청약 통장은 무조건,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들어야 되는 청약주택 드림 통장이다. 왜? 내가 가지고 있다가 은행에 적금을 넣든 뭐 은행에 자꾸 돈을 내가 월급을 받아가지고 예금을 하더라도 이자 소득세 15.4%를 내지 않고 비과세 되는 이런 상품이고, 또 금리가 여러분 4.5%입니다. 요즘 어디서 이 금리 4.5%를 여러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? 꼭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 자, 6번째, 세컨드홈 1주택자 세제 혜택입니다.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, 여러분 인구 감소 지역은 뭐 전국에 많은데요. 이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비수도권, 뭐 미분양 주택을 구매해도 1주택으로 적용을 받습니다. 예를 들어 수도권에 내가 1주택을 갖고 있는 분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인구 감소 지역에 아파트를 만약에 내가 사게 되면 이 아파트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. 종합부동산세도 세금을 합산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수도권의 집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되는 부분도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. 그러면 이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, 그럼 인구 감소 지역이 지금 보면 뭐 강원도 12곳, 경기도 또 2곳, 인천 2곳, 그다음 부산에도 동구, 서구, 영도구고요. 대구도 남구, 서구, 뭐 경남, 뭐 지방.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 직장 다니고 있는 곳이 지방이다. 근데 난 서울의 수도권에서 이사를 왔는데 직장 때문에 여기 와 있다. 이런 분들도 지금은 월세나 전세 살고 계시지만 이제는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세금 혜택을 엄청나게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 정책입니다. 인구 감소 지역의 공시가격은 4억 원 이하, 그래서 뭐 한 5억, 6억 정도까지도 가능하고요. 그 다음 비수도권에는 85제곱미터 이하, 6억 이하의 미분양 주택, 그러면 이 두 가지입니다. 인구 감소 지역에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사셔도 세금 혜택 주고, 지방 같은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, 6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도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은 제가 이렇게 띄워놨으니까 이렇게 보시고, 이런 인터넷에도 이렇게 찾으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기타 달라지는 여러 가지 이런 제도들, 그리고 전월세 뭐 신고제, 이거는 뭐 우리 여러분 보증금 6천에 월세 30만 원, 이거 둘 중에 하나만 되더라도 이거 지연 신고 때는 가태료를 물었는데 이게 이제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. 이게 이제 2025년 5월 31일까지 유예가 되어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또 1년을 더 연장할지, 이번에는 이제 진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요 가태료 수준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. 그래서 공인중개업을 하시는 기업 공인중개사분들은 뭐 이렇게 혹시 깜빡하고 못했을 경우에 이런 어떤 내는 가태료가 많이 줄어들게 된다. 여기 너무 또 100만 원이 높다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좀 줄어들면서 또 이렇게 지금 유예기간을 지금 많이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기타 달라지는 이런 제도도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2025년 이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, 많은 전문가들은 상저하고를 외치고 있지만 여러분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좀 신중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제도박사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